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계엄령 사태 이후에 첫 번째로 열린 장이었는데, 지수는 빠졌고, 그나마 이제 환율은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외신들 보도하는 걸 보면 우리 증시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한데, 큰 흐름이 새로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많았고요.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치적 변수가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 같아서 지수 자체는 막 급반등도 나오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좀 어수선한 그런 흐름은 좀 각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는 아침에 좀 반등하면서 출발했다가 쭉 밀었다가 그 이후에 10시 이후에는 그냥 버티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야간 선물보다는 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장중에 지수하고 상승 종목 추이를 보면 비슷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름대로 중요한 게 지수는 반등하는데 대형주만 올라가고 중소형주는 딸려가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만약에 대형주가 올라가면 우리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그런 준비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장 심리가 아주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근데 되게 나쁠 때는 지수가 올라가거나 말거나 이제 중소형주는 계속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특히 중소형주 쪽에 지금 신용 물량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막판에 그나마 이제 낙폭을 줄였던 거는 수급에서는 조금 다행스러운 그런 대목이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무래도 중요한 건 계엄령 터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반응이 어떤지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외신들 어떤 반응을 좀 보면 골드만삭스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추가되는지 이건 아마 탄핵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블룸버그도 역시 좀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당국에서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 문제가 다른 데로 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당국에서 대응한 게 좀 있어서 번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보면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속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부각되는 계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단기로는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큰 흐름이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아. 이런 주장으로 좀 정리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전달해드렸던 주요 어떤 금융기관들의 어떤 전망 이런 것들하고는 대체로 좀 비슷하죠. 우리가 이제 어제 밤에 본 상황을 봤던 외국인들의 시각하고 오늘 우리 증시 돌아가면서 그때 이제 본 외국인들의 시각은 거의 좀 비슷하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국에서 조치들이 나왔는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모든 은행, 증권사에 이제 RP 매매를 허용하고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RP라는 게 저게 이제 개념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보통 채권은 이제 만기가 돼야 이제 돈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만기 딱 되면 이자하고 돈 줘 그래갖고 받는 건데, RP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기간만 지나가면 돈 빌린 쪽에서 내가 그냥 이자 더 쳐주고 그냥 돈 갚아버릴게 라고 해서 좀 돈을 쉽게 갚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제 만기하고 이제 상관없이 조금 시간만 지나가면 금방금방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라서,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저 갚을 사람이 약속한 날짜 전에 그냥 조금 일정 시간 지나면 그냥 내가 이자 더 쳐주고 돈 갚아버릴게 이렇게 해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받는 입장에서는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좀 돈 쓸 수 있는 유동성의 여유가 생기죠.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돈을 공급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제한 유동성 공급 정책, 증한 펀드 이런 것들을 이제 동원되면서 이제 막으려고 한 건데, 실제로 얼마나 동원됐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이런 조치가 나와서 일단 방어는 된 측면도 없잖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카드 만지작, 검토 중 이런 거 나오면 진짜 짜증나잖아요. 이번에는 좀 뭐가 됐든 좀 실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뉴스를 보면 S&P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불구하고 이제 한국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정책적인 어떤 불확실성으로 또 생각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 어떤 임기 중단에 대한 어떤 베팅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 이게 이제 야후 사이트거든요. 야후인데 보시면은 한국 관련된 이게 한 페이지예요. 근데 한국 기사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저 메뉴에 우리나라 기사 장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거든요, 보통은. 증시 얘기 나오면 우리나라보다는 주로 중국이나 일본 증시 얘기가 나오지 우리나라 게 안 나오는데, 오늘은 저
주식시장 뉴스 화면 띄우는 창이 6개 중에 4개가 한국.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만큼 좀 민감한 건데, 또 막판에 이제 탄핵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향후에 이제 탄핵 전개되면서 주식시장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 이제 환율이 이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1,400원, 1,450원 사이에서 막아낼 수 있으면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혹시 뭐 개입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1,410원 정도에서 이제 방어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좀 다행스러운 대목인데, 이게 만약에 1,450원 쪽으로 가게 되면 1,500원으로 투자들은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되게 흔들릴 수 있었는데 이 대목은 좀 다행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11월 26일 이후에 삼성전자가 오른 날은 없어요. 예, 오른 날은 없는데 이틀 연속해서 양봉은 냈다라는 점은 그나마 이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시황상 삼성전자가 돌리지 못하면은 지수는 계속 발목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물론 오늘 SK하이닉스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 왜냐면 우리나라 정세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는 쪽은 반도체 생산 차질 뭐 이런 걸로 의심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황상 또 중요한 흐름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관련주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뭐 정책 관련주들 오늘 대부분 다 이제 급락을 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단계가 이제 됐다라고 봐야 되겠고, 반면에 이제 정치적으로 좀 곤란함이 있었던 종목, 이게 뭐 최근에 기관들이 워낙 매수했기 때문에 올라오기도 했지만 그 대주주 구속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여서 그동안에 주로 이제 피해를 봤던 산업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거나, 또 오늘 뭐 정치 테마주들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과 이제 다른 정책주들이 좀 부각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당분간 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오늘 4천억 원이면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장중에 5천억 원 넘어갔다가 동시호가 때 1,000억 매수로 돌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매도가 그렇게 잡혔는데, 어쨌든 아쉬운 게 어제 외국인들이 5천억 원 매수해갖고 8월 이후에 최대 매수라고 막 블룸버그에 나오고 그랬는데, 그 중요한 타이밍에 하필이면 이 뉴스가 떠가지고 오늘 시가총액이 40조 원 넘게 줄었을 거예요. 오늘 장중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 하나에 국민들 자산 40조 원 넘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하면서 하루 만에 바뀌었고, 선물과 옵션 쪽도 보면 다 하락 쪽으로 갔죠. 그나마 막판에 그 연기금 쪽에서, 저희 연기금에서 무슨 자금 집행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갑자기 쭉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들어서 오후 2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지수가 이제 막판에 그나마 이제 낙폭을 줄이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연기금에서 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종목은 삼성전자가 매도였고 하이닉스는 매수였습니다.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매도 쪽 잘 보면 금융주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금융주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밸류업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뭐 이런 서비스 업종에 들어가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 외에는 뭐 업종 내에서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고, 조선주가 좀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역시 카카오, 뭐 이 종목이 매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통신주, 좀 안전하게 가자 이거 같아요. 그 대신 매도 쪽 보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금융, 한국가스공사, 이거 딱 봐도 이번 정부의 정책 관련주를 일단 팔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정책주 팔고 안전한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엔터, 뭐 JYP라든가 아니면 엔터하고 비슷하게 분류할 수 있는 스튜디온 드래곤, YG 엔터 뭐 이런 것들을 매수한 게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뭐 종목들은 좀 골라서 업종 내에서 좀 골라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좀 자잘하게 매수한 것 중에서는 반도체를 외국인들이 좀 자잘하게 매수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던 게 좀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뭐 오늘 뭐 특별하게 어떤 매수 업종의 특징이 있었다. 그러니까 엔터주, 엔터 3사 다 산 게 이제 눈에 띄는 게 있는데, 그 외에는 같은 업종 내에서 사고팔고가 좀 갈리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서 특별하게 이제 업종별 특징은 잡히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이건 어저께 거라서 제가 그냥 지우고 중요한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그 대통령 탄핵이 실제로 추진이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통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이 진행이 됐던 거는 두 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그때 적이 있었는데, 2004년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코스피 지수인데 이거 계속 내려갔어요. 계속 진행이 되는 기간 내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2016년도에는 진행이 될 때마다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요 이벤트별로 다 한번 선을 그어봤더니, 최초에 이제 태블릿 PC 나왔을 때, 태블릿 PC 등장하고 했을 때는 시장이 막 빠졌어요. 예, 막 정세적인 어떤 불안함 뭐 이렇게 되고 있다가 탄핵안이 발의가 될 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탄핵이 가결될 때 올라가고 잠깐 박스권 보였다가 또 그래도 이제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헌재에서 결정이 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일시조정 나오긴 했지만 대선 치러지면서 대선 이후에 또 올라가고 이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탄핵이다라는 거는 이게 실제로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정적인 그런 걸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대통령이 바뀐다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되고, 대통령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는 새로운 쪽에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 부양 쪽을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기대감에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저게 2004년도 때하고 2016년 때하고 뭐 PBR 밴드라든가 이런 걸 이제 체크해 볼 때 특별하게 가격 매력이 엄청나게 컸다, 적었다 이렇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건 아마도 추정을 해보면 좀 바뀔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 보면 2시 이후에 분차트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탄핵 수추안 제출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올라간 걸로도 뭐 연기금이 매수한 것도 있지만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시장이 반응한 것 같은데,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같이 팔면 반응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가 이후에 좀 완만해지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들 잠 거의 못 잤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도 좀 푹 쉬시고, 뭐 오늘 장중에 한번 제가 뭐 긴급 재난 방송식으로 할까 하다가 어차피 마감해서 그냥 다 정리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안 했습니다만은, 뭐 혹시 뭐 내일이라도 또 시장이 이상해지면 또 긴급 재난 방송 이제 포함해서 좀 여러 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